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2년 10월 13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장중에 저도 참 멘붕이 오더라고. 이게 쉽지 않죠. 네, 너무나 힘드실 것 같고, 네, 사실 딱히 방법도 없죠. 지금 상황에선. 예. 기다리시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또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있으니까 요거에 결론이 나겠죠. 지금 8.1이 예상치인데, 일단 오늘 보니까 8.3 이상 나오면 또 증시 폭락할 거라는 얘기가 또 돌아요. 예,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외국인들 또 주식 선물을 엄청나게 또 팔아댔습니다. 예, 정말 선물을 여기 보이시죠? 1조 거의 한 1조 2천억 팔았네요. 선물만 1조 2천억 팔았고, 외국인 주식은 샀는데 이 선물 팔면 또 막 팔아요. 근데 오늘 연기금은 왜 이렇게 저렇게 파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답답합니다. 사모펀드도 끝없이 팔고 있고, 좀 이렇게 증시 방어막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연기금이 오히려 그냥 주식을 더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이 현물은 샀는데 결국엔 선물을 너무 많이 팔았고, 이 현물 보시면 이제 매일 사요. 이런 경우도 드물죠. 장이 급나가는데 외국인이 매일 사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그냥 사실상 거의 전기전자만 사고 있어서 거의 전기전자 위주고요. 아무튼 오늘도 전기전자 많이 샀죠. 1,700억을 샀어요. 네, 다른 거는 거의 안 샀죠. 근데 결국엔 기관이 도와줘야 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방해만 되는 거죠. 지금 장을 딱 보시면 오히려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선물을 매도칩니다. 선물 매도해서 뭐를 하느냐, 이 선물 가지고 매도를 하니까 이제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매가 계속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답답하고, 코스닥은 완전히 수급이 좀 붕괴된 상태고요. 더 안 좋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은 계속해서 매도 나오고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섹터로 보시면 오른 섹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반도체가 하이닉스가, 사실 제가 오늘 당사에서 내년도 하이닉스 적자 보고서를 썼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적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애널리스트마다 다 달라요. 저희 회사는 적자로 보지만 또 다른 회사 중에선 흑자로 보는데도 여전히 많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적자냐 흑자냐 보다 그만큼 내년이 안 좋다는 거죠. 예. 근데 이미 이제 주가가 그런 걸 반영을 했죠.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예. 주가가 이렇게 요즘에 알면서도 안 빠져요. 오히려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나마 하이닉스가 버티고, 하이닉스도 버티는 이유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지금 미국이 막아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좀 영향 준 것 같고, 오늘 보면 삼성전자 좀 빠졌지만 막판에 기관이 던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은 샀고, 오늘도 샀습니다. 근데 기관들 매도하는 거 보세요. 외국인 사는 거 이상으로 너무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좀 증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막판에 외국인 주식 많이 샀죠. 근데 기관이 다 던져버렸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역시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좀 부담이었다 라고 보시고, 그나마 은행주 좀 버텼는데 카카오뱅크는 정말 끝없는 하락이고요. 어제 한번 보여드렸죠. 카카오뱅크가 지금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고, 백화점 관련주에서는 신세계만 좀 반등을 했고요. 해운주는 오늘 HMM이 그나마 좀 버텼습니다. 요 정도가 좀 버틴 편이고, 그냥 오늘 게임주부터 해가지고 사료주, 잘 나가던 방산주도 좀 망가지고 있습니다. 방산주가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못 버티는 거예요. 너무 오르다 보니까 지금 그냥 돌아가면서 폭락하고 있습니다. 원전주, 피팅주 다 잘 나가던 기업들이죠. 예. 전선, 야놀자, 드론, 마리화나 풍력주도 지금 못 버티고 있고요.
폭력주도 대명에너지가 폭락을 했고, 네옴시티 관련주, 뭐 창투사 오늘, 그리고 완전 초토화된 업종인 게임주입니다. 펄어비스 내년으로 출시, 그러니까 그 붉은 사막이 출시가 또 연기되려나 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냥 무참히 무너져 버렸고요. 예, 뭐 다른 것도 좀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뭐 그냥 남는 게 없네요. 화장품 오늘도 빠졌고, 통신 장비도 뭐 안 좋은 건 알지만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별 이유가 없이 계속 빠지고, 그러니까 좀 너무나 처참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이렇게 빠지는 건 뭐 여러분들이 이 기업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개별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기업의 문제가 없어도 그냥 빠져요. 그냥 이렇게, 왜냐하면 수급적으로 털어버려요. 예. 리밸런싱도 하고, 그리고 공매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한 게, 이게 공매도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정부가 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금융위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좀 조치를 내놔야 될 텐데. 아니 이거 다 그 집 다 불에 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불 끌어올 겁니까? 예. 지금 이미 불 타고 있는데, 지금 집이 빨리 지금 불 꺼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답답합니다. 예. 그래서 공매도 금지 뭐 한다 얘기만 나오지, 뭐 매일 나오는 건 뭐 검토다, 조율 중이다, 뭐 증안펀드도 시행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좀 결단 좀 내리시길 좀 다시 한번 좀 촉구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청와대 청원도 이게 올린 것 같더라고요. 뭐 이게 그 세금 부분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 양도소득세 이게 참, 예, 세금 이제 주식 세금 같은 거 이제 만약에 세법 개정안이 통과 안 되면, 야, 이거 가뜩이나 이게 시장도 안 좋은데, 물론 이제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겠지만 그런 것들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고, 참, 예, 첩첩산중입니다. 이게 뭐 정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 그만 이제 대신에 뭐 좋은 점은 아니죠. 그걸 뭐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나마 이제 이렇게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주가들이 너무 싸졌어요. 예, 뭐 그건 팩트죠. 그러니까 주가들은 너무나 싸진 거, 예, 그거 하나 정도밖에 뭐 위안 삼을 거는 없는 것 같고, 온갖 안 좋은 뉴스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오늘 저녁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되는데, 근데 그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뭐 일단 발표 오늘 9시 반이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오늘은 역시 오늘도 그 코스닥 폭락하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 코스피는 장 막판에 오늘 그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그래서 막판에 급락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른 종목 거의 없고요. 뭐 에코프로비엠이 그래도 오늘 선전했고, 신라젠이 상한가 같습니다. 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뭐 다행스러울 수 있죠. 그동안 뭐 워낙 물려 계셨으니까. 그래서 거래 재개된 건 정말 다행인데, 좀 걱정되는 거는 온갖 이게 돈이 다 일로 몰려요. 신라젠이 다 몰렸어요. 오늘 거래량 보이세요? 2,900만 주. 정상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렇게 움직이면 것도 절대 정상이 아니죠. 너무 쏠리잖아요. 예, 한쪽으로. 그러니까 이건 수급적으로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예, 2,900만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 신라젠 쪽에 이제 사람들이 다 물려버린 거죠.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또 빠져요. 수급이. 예, 이쪽으로 가니까. 이것도 이제 증시에는 안 좋게 작용한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나마 오늘 뭐 방어주인 현대해상 뭐 이런 것들만 버텼고, 정말 힘든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LIG 넥슨부터 해가지고 뭐 대우조선도 6% 폭락을 하고요. 정말 끝없이 빠지네요, 종목들. 2차전지, 게임주,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라이온하트 상장 우려 때문에 너무나, 근데 라이온하트 상장 우려가 큰데 강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더 지금 하락하고, 카카오도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이 카카오 그룹 자체가 그 개인 투자분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지금 분위기가. 저 라이온하트 상장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게 잘못됐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은데 상장을 강행한다는 것 자체가 주주, 그러니까 카카오 주주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분위기도 봐야 되는데 그런 걸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카카오 그룹 전체적으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 어렵네요. 네. 아무튼 오늘은 안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어차피 오늘 시장은 그 미국 물가지수에 뭐 결론이 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시황은 좀 간단히 그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특별한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오늘 이제 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수급이 취약한 상태에서 외국인이 선물을 때려버렸습니다. 선물을 공격적으로 매도하고 일부 기업도 공매도 쏟아지면서 증시가 그냥 무너졌다. 별다른 악재도 없이 그냥 하루 종일 급락해버린 그런 좀 답답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 몇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수급 외국인들 외산화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금통위 얘기 좀 해드리고 반도체 분쟁이죠. 요 내용. 그 다음에 광고 시장. 이제 어제 한번 뭐 보여드렸던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넷플릭스 광고. 네, 그 다음에 음식료. 메타퀘스트 프로 좀 실망스러웠다. 요 내용이고 네이버 카카오 진짜 문제 있나? 요거 다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호텔신라, 휴비츠, 그 다음에 SKC, 그 다음에 AP 시스템까지 있어요. SKC가 되게 좀 길어요. 보고서가 정말 길어요. 그 다음 BNK 금융지주, AP 시스템까지 보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해볼게요. 외국인들 사는 거는 10월에 지금 주식 계속 사요. 매일 사요. 오늘까지 샀으니까 1조 2천억 샀겠네요. 매일매일 지금 사고 있고, 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대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싹 쓸어 담고 있습니다. 대만은 매도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7월 이후로 삼성전자는 2%밖에 안 빠졌거든요. 7월 이후로 올해 연초 대비해서 28% 빠졌고 TSMC가 훨씬 많이 빠졌어요. 왜? 양안관계 악화했죠. 대만과 중국.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했잖아요. 거기다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하면 TSMC가 더 타격받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는 것 같고, 또 대만 제조업 지표가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대만이 한국보다 훨씬 좋았어요. 근데 하반기는 바뀌고 있습니다. 대만이 더 안 좋죠, 요즘은. 오늘도 대만은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대만 IT 업황사, 그러니까 대만은 비메모리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메모리도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한국은 달러 기준으로는 외국인들이 보는 관점의 코스피는 올해만 해서 한 45%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왜냐면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손실이 그만큼 2배로 발생해요. 환율이 올라가면서. 근데 이제 어제 이창윤 총재가 그랬죠. 해외 주식 투자하는 거 좀 신중히 검토해라. 예.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1,400원일 때 해외 주식 했는데 1,200원 내년에 가면 어떡할 거냐.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분이 맞는다 안 맞는다 떠나서 그런 얘기도 좀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환율이 좀 높긴 높죠. 아무튼 신용 리스크만 아니라면 외국인들도 국내 주시장의 가격 매력을 주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튼 외국인은 지금 국내 증시에서 전기전자 위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이번 달 들어와서 이렇게 올해 3, 4, 6월은 엄청나게 팔았는데 이게 7, 8, 10월에는 주식을 사고 있고, TSMC가 훨씬 많이 빠지고 있어요. 최근에 뭐 대만이 지금 외국인들 순매도가 그냥 정말 급증하고 있죠. 네, 그 대만의 대중국 수출이 급감하고, 한국은 이제 바닥 찍었는데 대만은 이제 빠집니다. 대만 PMI 보세요. 네,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기준으로 환산한 코스피가 이렇게 빠졌어요. 이 노란색 선 위에가 실제 코스피고 엄청 벌어졌죠. 근데 이 격차를 결국 나중에 메꾸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금통위가 그 열렸는데 비둘기의 날개짓이다. 예, 이런 내용이고, 약간은 내용이 주상영 신성한 위원이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적으로 좀 바뀌었고, 아직 물가나 이런 것들 뭐 높지만, 예, 내년 전망도 당연히 안 좋게 봤지만
어느 때보다 비둘기파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최종 금리를 3.5로 시사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이 이상 안 올린다. 예, 웬만하면 안 올리겠다. 3.5 이상. 그럼 이제 금리 고점이 나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제 국채금리가 거기서 급락해 버렸죠, 순간. 예, 연준 긴축을 따라가는데도 어쨌든 우리나라는 꼭 그렇게 무조건 따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의 날개가 좀 접혔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아서 이걸 신경 안 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흥국증권에서는 3.75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여전히 좀 저 한국은행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국은행은 3.5를 마지막 금리로 잡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 이제 금리 고점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단 미국의 금리가 더 올라간다면 뭐 정말 우리가 예상한 거 이상으로 그러면 또 바뀌겠죠. 근데 물가나 금리가 예상 수준이면 미국이 한국은 아마 3.5에서 멈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우리나라는 긴축 사이클이 끝나니까 좀 숨통이 트이겠죠.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실적 쇼크에 미중 분쟁까지 심화되고 있다. 반도체 업체들 3분기 실적 쇼크가 시장에 충격을 줬고 실적도 지금 안 좋아. AMD도 지금 그 잘 나가던 AMD마저도 지금 어렵고 이걸 이제 ODM 뭐 PC나 노트북 만드는 회사들을 이제 ODM 회사라고 그러거든요. 대신 만들어주는 거죠. 주문 출하량이 예년 대비 절반 축소해 버렸고요. 급감하고 있어요.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 주가에 반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반도체가 정말 많이 빠졌던 거죠. 그리고 내년에도 안 좋을 거다. 뭐 이것도 알고 있죠. 우리는 뭐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새로울 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 미국의 강화된 제조 조치에 따라 장비 업종에 가는 불안감도 확대됩니다. 예. 특히 중국 비중 높은 업체들은 비상입니다. 규제 들어가서 이제 수출 못해요. 중국 공장으로는 반도체 장비 이제 미국 기업 중에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 넥스틴이 올라가죠. 넥스틴은 미국의 KLA를 대체하는 기업이니까. 그리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 포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수입을 하겠죠. 근데 나중에 미국이 이럴 수도 있어요. 야, 너네 장비 회사들 중국에 수출하지 마. 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예. 한국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안 되겠지만 모르죠. 뭐 미국이 지금 중국을 막아야 되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걸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현재는 한국밖에 대안이 없어요. 중국 입장에서. 그래서 한국의 장비를 더 많이 수입할 수 있고 미국 기업들은 수출을 못 합니다, 이제. 예. 근데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사한테는 되게 호재죠. 아무튼 중국 비중이 높은 회사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리서치, ASML이 타격이 좀 불가피하다. 그런 내용이고 마이크론은 이제 중국에 공장이 없어서 주가 오히려 급등했죠. 왜냐하면 중국의 경쟁사가 시장 진입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증산을 제한시키죠. 공급을 못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추격전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강했던 거예요. 핵심은. 그리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이제 1년간의 시간을 벌었는데 이대로 삼성 하이닉스 1년 벌었으니까 다행이다 하면 안 되고 삼성 하이닉스도 탈중국을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삼성 하이닉스가 그럼 중국 공장의 비중을 줄여야 될 거예요. 앞으로. 그럼 어디다 만들까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동남아든 어디든 만들겠죠. 한국일 가능성이 높고 윤석열 대통령도 반도체 세액공제 얘기를 했으니까 삼성 하이닉스는 한국 쪽에 투자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장비주들한테는 또 약간의 모멘텀이 그 부분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삼성 하이닉스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중국에서 어떻게 빠져나올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중국하고 포기 안 합니다. 중국도 끝까지 하겠대요. 중국이 무서운 게 EUV 장비가 없는데도 7나노를 했어요. SMIC가. 진짜 무서운 나라예요. 섬찟합니다 진짜. 장비가 없는데도 그냥 돈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미국 장비가 정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생각만 해도 진짜 소름. 그러니까 이 뒤에 식은땀이 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가 핵심이고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저는 OCI도 봤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된지 알기 때문에
OCI가 60만원짜리가 3만원 같고, LG 디스플레이가 그 잘 나가던 기업이 지금 대규모 적자 본 가장 큰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중국이죠. 중국이 시장에 들어왔잖아요. 다 1등 하던 기업들이에요, 전 세계에. 예, 우린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반도체마저 그렇게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 예, 그래서 이게 진짜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막긴 막아야 돼요.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반도체를 위해서는 중국이 여기 들어오서는 안 됩니다. 예, 이 이상을 더하는 건 정말 이제 몇 년 후에는 진짜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이게 사이클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은 되게 불편한 이슈죠. 예. 근데 그걸 이제 미국이 막고 있는데, 미국이 막아도 중국은 하겠다. 요게 어쨌든 그래서 둘 간의 관계는 복구가 힘들다. 이렇게. 그래서 미국은 더 강하게 제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렇고, 이제 장비업체 ASML, 뭐 AMAT 이런데 실적 안 좋아질 거고, 특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중국행 매출 비중이 좀 높아서 약간은 좀 뭐 주가에 부정적이고, 램 리서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CTV 광고 시장 개화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한국 기업 중에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오히려 수혜를 받겠죠. 왜냐면 중국 회사들이 한국 걸 더 가져가겠죠. CTV 이제 광고는 뭐냐면, 넷플릭스가 이제 광고 기반으로 서비스 확대하잖아요. 그래서 고물가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어쨌든 이제 물가가 상승하니까 사람들이 구독료 내기가 부담하니까 해지해요. 그러면 야, 내가 싸게 해줄게, 반값 해줄 테니까 광고 봐라. 구독료 손실 광고로 메우겠다. 요게 AVOD, 예, 애드버타이징 광고. CTV는 뭐냐면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커넥티드 TV. 여러분도 요즘에 TV 새로 사시면 스마트 TV잖아요. 기본적으로 인터넷 연결하면 TV에 그 스마트, 뭐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 뭐 그런, 뭐 아니면 뭐 티빙도 볼 수 있고, TV에서 따로 뭘 이렇게 셋톱박스가 없어도요, TV 안에 그런 게 달려 있다 보니까 IPTV랑 달라요. 통신사가 하고 있는. 요즘 TV는 그런 게 있고, 삼성과 LG가 전 세계 시장을 주름 잡고 있어요. 그런 스마트 TV는. 예,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이런 TV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고, 시청 시간 기준으로도 1등이래요. 예, 그래서 어쨌든 CTV는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인터넷 베이스고 개인화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하기도 되게 좋아요. 광고하기가 되게 딱 좋은 뭐라 그래요? CTV가 이 광고주 입장에서 광고하기가 되게 좋죠. 효과도 나오니까 딱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공중파 TV는 딱 틀어주고 누가 보는지도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죠? 취향도 뭐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방송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광고 효과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는 타겟팅을 하는 거죠. 보는 사람이 뭘 좋아하고 이런 걸 데이터를 확보를 하니까. 그래서 이 시장이 이제 앞으로 TV 광고 시장에서 CTV가 60%를 차지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높은 단가에도 어쨌든 뭐 일반적인 방송 광고는 타겟 마케팅이 불가능하지만 여기는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미디어랩사한테는 수혜고, 미디어랩은 방송사가 있고요, 뭐 신문사나 그 다음에 광고주가 있죠. 예를 들면 여기가 삼성전자고, 여기가 뭐 예를 들면 그 방송사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 둘이 거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고를 서로 외압을 줄 수도 있고 여기다가 뭘 할 수도 있죠. 그걸 막기 위해서 중간에 미디어랩을 둬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 야, 미디어랩 네가 중간에 조율해. 둘이 직접 만나게 하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미디어랩이 하는 건 방송사가 광고를 팔고 싶을 때 어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KBS 드라마 10시에 하는 뭐 드라마가 있다. 그럼 그 광고를 판매하고 싶어요. 이 시간, 요렇게 시간이 비어 있으니까 요 시간에 광고주를 이제 확보해서 판매하고 싶으면 미디어랩사에 전화를 해요. 요만큼 비어 있으니까 요거 광고 좀 연결해 달라. 그럼 미디어랩사가 이제 가서 영업을 하죠. 네, 뭐 삼성전자, 과거 막 이래 가지고 중간에서. 그럼 삼성전자가 그 시간에 내가 넣을게. 그럼 미디어랩사한테 연락을 해서 나 거기다 넣어줘. 그렇게 해서 KBS에 다시 연결해줘. 이게 이제 중간의 역할
하는 게, 그러니까 둘이 이게 만나면 안 되거든요. 그걸 끊어야 되기 때문에 미디어랩의 그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이제 광고 매체가 생길 때마다 미디어랩사가 성장을 한대요, 항상. 과거에도 디지털 마케팅 시작될 때 미디어랩사가 이제 급격히 성장을 했고, 근데 이번에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잖아요, 넷플릭스.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광고를 실어주기 위한 또 미디어랩사가 중간에서 역할을 또 해주겠죠. 넷플릭스가 있고, 넷플릭스 여기 슬롯 비어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나스미디어한테 전화를 해요. 이거 좀 해. 그러면 이제 나스미디어가 이제 광고주 또 모집해서 하는 거죠. 약간 그런 거죠. 그리고 이 CTV 같은 경우는 천회 노출당 이제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요거 이제 몇 회 받나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광고 단가를 좀 명확하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 커진다, 이런 내용이고, 뭐 계속 요즘에 며칠 나오고 있죠, 이런 보고서가. 그래서 대표 주자는 나스미디어, 인크로스. 나스미디어는 KT 거고요, 인크로스는 SK텔레콤, SK 스퀘어 거죠. 스퀘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런 이제 뭐 SOD, AVOD 업체 현황이고, SVOD는 넷플릭스, 광고를 보면서 하는 거는 AVOD, 이건 유튜브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CTV 시청에서는 넷플릭스가 압도적입니다. TV로 거의 다 보나 봐요.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음식료는 안전해요. 그저 해지하고 있고, 매출액 증가율은 제일제당 대상 하이트진로가 이번에 매출액 성장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환율이 올라가면 좋은 건 아니지만 수출 현지 법인이 좀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약간 그걸 상쇄하고 있고, 합산 영업이익도 9.5% 증가할 걸로 내년에 전망. 그러니까 내년에 이익 증가하는데 주가 싸우고 경기가 안 좋으면 방어주고 들어와서 더 각광받아요. 이게 이제 그 음식료 기업들의 사실은 이제 뭐 매력 중에 하나죠. 그리고 주가 비싸지도 않아요. 퍼 9배니까 보통 10배에서 30배의 거래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식료 사가지고 대박 나기는 어렵고요. 왜냐면 고성장 업종이 아니니까. 다만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대안주다, 방어다. 거기서 고배당주, 대표적으로 고배당 많이 주는 게 어디죠? KTNG. 그러니까 이제 일부 배당까지 주는 이런 음식료주들은 완전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메타캐스트 프로는 실망스러웠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고글을 쓰고 뭐 실제 현실도 보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안에 내 얼굴도 인식을 한대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399가 아니라 이제 1,500, 우리나라 돈으로 210만 원입니다. 사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게임이 없어요. 게임 공개가 안 됐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화질 개선도 없었고, 무거웠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부해봤잖아요. 화질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멀미도 안 하고. 근데 이번 제품은 좀 실망스럽다. 그래서 다음에 나올 소니 거나 애플 걸 기대해봐야 되겠고, 특히 애플은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 중에는 올레도스 배웠죠. OLED인데 실리콘 위에다가 아주 작게 그걸 해가지고 이제 증착해서 하는, 요거를 애플은 들고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어렵지만 애플이 삼성하고 LG 쪽에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그거 좀 만들어 달라. 화소수, 그러니까 해상도를 급격히 늘려서 이거 좀 개발해 달라,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제대로 만들어주면 그때부터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을 기대하세요. 그래서 당분간 AR, VR 관련주는 좀 오르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쭉 흘러내릴 때 관심 없을 때 내년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네이버 카카오가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의 서정현 연구원님이 이렇게까지 빠져도 되나. 그래서 세 가지를 점검했대요. 첫 번째, 실적 재무에 문제 있나 없나. 근데 영업이익률이 실제로 네이버가 20%에서 15%로 떨어진 건 맞아요. 근데 기업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광고비를 많이 썼어요. 전자선거를 아직 투자를 해야 되니까. 콘텐츠도. 그래서 그런 거지, 기업의 가치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익률이 증가한 건 아니다. 광고 경기도 나쁘지 않고요. 광고를 먹고 사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영업현금흐름, 순차익, 부채 비율도 여전히 견조하다. 그 수급 두 번째, 개인만 매수하는데 올라가겠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근데 개인이 산다고 꼭 오르고 빠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일치하지 않아요. 외국인 매수와 주가 움직임 다른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맞아요. 지금은 외국인이 사에 올라가는 건 맞는데 무조건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성패를 단지 수급으로 짓는 거는 그건 합리적이지는 않죠. 그리고 밸류에이션, PER, PSR, 이제 매출액, GMV는 뭐냐면 이제 총 거래. 전자상거래 회사들은 거래액이 있죠. 거래 그 가격을요, 그러니까 주가를 거래액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한 가지로 평가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했더니 네이버가 유독 좀 밸류 하락폭이 크다. 이 네 개, 구글, 아마존, 네이버, 쿠팡 중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쿠팡이 시총이 한 40조 되는데 네이버가 지금 이제 20조잖아요. 근데 네이버가 쿠팡에 밀릴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쿠팡보다도 훨씬 밑에 있어요. 그만큼 좀 과도했던 것 같고, 또 그리고 금리 인상할 때 플랫폼사가 안 좋다 그러잖아요. 금리 너무 오르니까 성장주 할인. 근데 과거에 보면 그러지도 않았어요. 금리 오를 때 네이버도 엄청 올라갔을 거예요, 옛날에. 그때 성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론 금리 오른다 내린다 보다도 금리 오르는 건 안 좋죠.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금리 상승 이상의 성장이 나오면요, 그냥 무시하고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성장이 잘 안 나와요. 광고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겹쳐버린 거죠. 그리고 카카오는 신뢰를 좀 많이 잃어버렸고, 그래서 네이버는 여전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밸류에이션 계산을 했대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냥 최악을 다 가져. 제가 한번 보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본 것 같은데, 진짜 극단적으로 보면요, 네이버의 최저 가치는 17만 원 정도 계산돼요. 지금 15만 원대니까 너무나 내려온 거고, 목표 주가는 30만 원입니다. 카카오는 보수적으로 산정했을 때가 최하가 49,000원 요 정도. 그래서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 아니냐. 아무튼 요 세 가지 중심으로 해서 나눠봤다. 실적 약간 뭐 성장은 둔화돼요. 그건 인정. 건전성 문제 없고요. 밸류 싸고 수급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네. 외국인이 요게 회색선이거든요. 외국인 팔 때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네이버랑 똑같진 않아요. 외국인 팔잖아요. 주가 급등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같지만 그때그때 다르고 할인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쿠팡이 시총이 요 정도 됩니다. 근데 네이버, 카카오가 훨씬 낮죠. PER도 낮고, 그 다음에 거래액 대비해서 가격도 아마존이 1.9배 정도 되는데 쿠팡이 1배, 네이버는 0.5배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인을 심하게 했습니다. 퍼 10배짜리 검색 쪽에 잡았고, 네이버 쇼핑, 네이버 웹툰 할인율을 엄청 심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최바닥이 17만원 정도. 그 다음에 카카오는 49,000원 정도. 지금 모든 지표들이 다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될 정도의 하락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좀 공매도도 금지돼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다 보니까 끝없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를 때도 그래요. 오를 때도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막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버슈팅이라서. 어떻게 됐죠? 결국 다 무너집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요러다가요 무너지고 있어요. 결국 회복돼요. 네. 과도한 하락 뒤엔 상승 나오고요, 과도한 상승 뒤엔 급락 나옵니다. 그걸 뭐 인내해야 되겠죠. 화장품은 안 좋아요. 안 좋고, 뭐 사실 좋은 거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 역시 화장품도 좋진 않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풀어줘야 돼요. 이거 풀면은 아모레나 LG생건이 한번 급등할 겁니다. 근데 안 하죠. 네, 아무튼 방역 완화를 해야만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올 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 조금 더 힘든 시간이 이어질 것 같고, 다만 중국 비중이 낮고 일본 비중이 높은 클리오나 아이패밀리 SC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호텔 신라는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영업이익이 한 58%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호텔 쪽 성수기고, 면세점은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건 아닌데 이제 뭐 외국에서도 오고 한국 사람도 나가니까 면세점도 조금씩 정상화 되겠죠. 뭐 좋아질 일만 남았죠. 사실은 그동안 최악이었는데 점진적으로. 그래서 오늘 목표 주가를 좀 올렸다 라고 보시고, 휴비츠는 이제 우리 안경점 가면 안경 시력 검사해주고 막 그런 장비들 있죠.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영업이익이 34%나 증가할 것 같고요.
환율도 유리하고 수출을 하니까 OCT 같은 이제 망막 그 진단기라고 하죠. 그게 좀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것 같습니다. 부품 수급 이슈도 좀 해소됐고, 예. 그리고 PER이 4.5배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워낙 많이 빠져서 좀 저평가돼 있지 않나. OCT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앞으로 핵심이죠. 마진율도 좋고, 근데 매출 비중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사용하는 거죠. 망막을 진단하는. 지역별 매출에서는 유럽과 러시아 쪽 비중이 조금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밸류도 지금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SKC는 NH 주민회 연구원님이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동박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죠. 핵심이죠. 그래서 예, 자회사고 상장 우려감도 있어요. 100%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장 우려감이 있었나 봐요. 이거 너네 또 이래가지고 상장하면 어떡하냐. 예, 자회사.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투자한 자금이 3.3조인데 필름 사업 매각 대금 산업은행 금융 지원하면 3.1조 되잖아요. 그래서 자금 조달 명분이 없어요. 상장할 이유가. 그래서 흡수합병 할 수 있다. 흡수합병 하면 좋죠. SKC가 그냥 싹 가져가는 거죠. 그게 더 타당할 것 같고, 그리고 폭도 넓어야 되고요. 동박은 강도도 좋아야 되고 얇아야 돼요. 이거를 잘하는 회사가 SKC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선두 업체고 전 세계 이제 1등으로 이제 갈 거예요. 그리고 동박 탑재량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일진 머티리얼즈나 SK 엑슬릭스가 계속 생산량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SKC 같은 경우 25년도에 어쨌든 25만 톤까지 5만 톤에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고객사는 뭐 LG, CATL, SK, 삼성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 있고, 근데 동박 회사들에 대해서는 되게 할인을 많이 주죠. 동박은 요즘에 유럽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할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동박 제조 원가 내에서 전기료 비중이 꽤 되는데, 이 SKC는 친환경 전기를 사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 내용이고, 실리콘 음극재는 천연과 인조흑연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흑연이 있죠. 흑연이 음극재거든요. 이건 설명해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실리콘을 넣으면 일부만 그 주행거리가 증가합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서. 실리콘이 에너지 밀도가 10배 높고요. 그 포르쉐 타이칸에 이미 공급하고 있고, 충전 속도도 단축시킵니다. 그래서 음극재는 2개인데 SiC, SiOX 이렇게 2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 SiOX 대비해서 SiC는 주로 SKC가 이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조 방식이 굉장히 간단하대요. 그래서 원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SiOX는 제조 방식이 좀 복잡합니다. 요거는 대주전자 재료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두 양사가 경쟁사인데 약간 달라요. 대신에 수명이 오래가요. 그 다음에 스웰링, 부풀어 오는 현상도 좀 제어해주고. 그래서 SiC는 조금 싸다. 예, 좀 가성비가 좋고, SiOX는 좀 다소 비싸지만 수명이 오래 간다. 이렇게 보시고, SiC는 SKC, 한솔, 포스코 케미칼이 디어 양산 준비 중이고, SiOX는 대주전자재로 시네츠, BTR 이렇게 돼 있고,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도 참고해 주시고, 실리콘 음극재 1만 톤은 첨가 비율에 따라서 330GW는 3% 들어가고요. 125GW는 8% 정도를 커버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1만 톤만 저렇게 첨가를 해도 이제 배터리 저 정도 용량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효용성 있는 소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차전지 소재 매출액 중에선 이 실리콘 음극재,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실리콘 음극재가 아마 많이 채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관련 기업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2019년부터 양산에 들어갔고요. 24년에 10,000톤까지 생산량을 갖춘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게 뭐 10,000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리콘 음극재가 평균 10% 첨가된 배터리가,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에 한 10% 정도 첨가된다고 한다면, 예, 전기차 관련 수요만 28만 톤이다. 엄청난 양이죠.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SKC가 요거네요. 여기 그 전세계 전기차가 8천만 대인데 여기에 실리콘 응급제가 10% 정도 투입이 된다, 모든 전기차에. 그러면 관련 수요만 28만 톤. 근데 대주전자재료가 우리나라에서도 선도업체인데 많아야 2만 톤밖에 안 돼요. 예, 그만큼 지금 공급은 좀 부족한 상태고, 글라스 기판은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이제 기판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비중은 14% 정도 됩니다. 요새 반도체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이쪽은 좀 할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칩을 이렇게 패키징을 할 때 이제 그 쓰는 그 뭐라 그러죠? 글라스, 유리 기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플라스틱 하는데 이건 유리에다 하는 거죠. 인텔이 이걸 하고 있어요. 인텔의 EMIB. 그래서 이 글라스 기판은 중간 기판과 플라스틱 기판의 장점을 모두 다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단순해지고 공정수가 14개에서 8개로 축소가 되고요. 기판 두께도 얇아지고 면적도 크게 할 수 있고 장점이 많대요. 대신에 구멍을 유리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율이 좀 낮을 수밖에 없다.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멍을 좀 뚫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추가 고객 확보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냥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정말 고사양 패키징 컴퓨터들은 기판 시장이 이렇게 성장을 하거든요. 패키징 기판. 이걸 플립칩 BJ라고도 하죠. 근데 여기 이 고객사 확보를 위해서 미국 쪽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갑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건 긍정적이죠. 그래서 글라스 기판의 성장도 기대가 된다. 다만 고객사 확보가 좀 필요하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치 평가를 해봤더니 동박하고 다양한 사업부들 있잖아요. 화학도 있고 응급제, 글라스 기판, 요걸 다 더한 다음에 차입금을 빼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필름 사업부 매각을 1.6조 원에 하잖아요. 요건 더해줘야 되겠죠.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했더니 어쨌든 지금 현재 SKC가 시총이 3.5조인데 저걸 보수적으로 적용했더니 4.2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사실상 그 동박, 가치에도 못 미치는 정도로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SKC가 일진머티리얼즈 대비해서 앞으로 생산량도 2배 가까이 크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익은 좀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에 많은 걸 차지했던 화학과 필름 사업부, 특히 필름 사업부 이제 매각하거든요. 그게 조금 또 업황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실적 부분은 약간 슬로우해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BNK가 좀 안 좋았지만 은행주 다 안 좋았죠. 그렇지만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도개발공사가 이제 채권을 발행했었던 게 있었는데 강원도가 보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손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려도 있었는데 직접적 손실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부동산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는 건 일부 우려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고, 올해 순이익 전망치 6%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는 낮춥니다. 주가도 빠졌고, 그렇지만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부동산 PF도 부실화 위험이 좀 있지만 요즘에 부동산 쪽이, 그러나 상대적으로 BNK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주로 선순위죠. 선순위는 이제 미리 먼저 받는 거죠. 그런 투자를 많이 해서 리스크 제한적이다. 배당이 9.7% 나오니까 이 점도 상대적으로 좀 매력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은행업종 안 좋지만 좀 최악은 지나가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AP 시스템은 이제 OLED랑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주가 안 좋았죠. 왜냐면 삼성이 투자를 안 해요. 삼성이 납품하는 기업인데.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정말 그동안 부진했고 실적도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실적은 돌아섰고요. 원래 이 회사 주력 장비는 OLED 장비예요. 전공정 OLED를 이제 만들 때. 후공정 장비는 오히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공정 쪽이 좀 안 좋고 후공정 장비가 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4년부터 애플 아이패드에 이게 탑재가 될 예정이라서 이 부분도 긍정적이죠. 그리고 이 TFT LCD라 그러죠. TFT, 그다음에 뭐 LCD란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TFT는 이제
디스플레이의 픽셀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 수자라고 하는데 종류가 3개 ASI, LTPS, 옥사이드. 이제 앞으로 그 애플이 채택하는 건 요 옥사이드 쪽이에요. 예. 근데 이제 ELS, ELA 이 회사의 장비 중에 하나가 ELA 장비가 있거든요. 레이저 어닐링. 근데 여기선 빠집니다. 애플이 요걸 채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ASI 필름이 가장 좀 성능이 떨어지죠. 그리고 ELA 장비는 삼성 디스플레이 옛날에 공급을 했는데 LLO 장비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좀 수주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익률이 좀 낮아요. 이익률이 후공정 장비 있죠.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 패널 자르고 막 이런 것들 요거는 좀 마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요 고객사가 OLED 투자도 많이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 후공정은 투자보다도 이제 뭐 유지 보수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후공정 장비가 이제 메인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 중에서는 RTP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대부분 만드는데 반도체 국산화 이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은 이제 점유율이 2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P3 평택 상공장의 장비 반응을 계속 한다면 모멘텀이 더 붙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의 신규 8.5세대 라인은 공정이 TFT로 공정에 이게 이제 다른 공정으로 넘어가죠. 옥사이드 방식으로 여기 이 방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장비가 좀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조금은 좀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고 매출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죠. 대신에 마진이 낮아서 이익률에는 도움은 될 수 있어요. 마진이 되게 낮아요. 후공정이나 이런 게 마진이 좋고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도 직접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RTP는 그 짧은 시간에 웨이퍼를 고온으로 처리하는 공정이고요. 산화막 반도체 웨이퍼에다 산화막을 왜 형성을 하냐면 절연체가 돼요. 전기가 안 통하게.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증착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호막 역할을 한다. 영업이익 증가했고 실적 되게 좋은데 앞으로에 대한 이제 전망의 좀 불투명성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가도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내년에도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 실적 기준으로 PER이 3.6배, 동종업체 전체 평균은 6.7배. 그러니까 월등히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주가 올라가려면 요 두 개 핵심 장비 있죠. 요게 마진이 좋거든요. OLED 후공정 장비랑 반도체 요 장비 매출이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거기에 좀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바닥권 도달한 것 같다. 이익률도 오히려 이익률은 늘어났어요. 옛날에 2017년도 이익률이 2.7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5,200억까지 이익률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회사의 펀더멘털 자체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주력 제품이 이제 수주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업 다각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수주랑 매출이 꾸준하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고서는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라이온하트가 이게 이제 보니까 갑자기 좀 속보가 떴는데 카카오 게임즈한테는 다행이네요. 상장 처리한다고 합니다. 카카오 게임즈한테는 좀 좋은 소식이죠. 그나마 이렇게 안 좋은데 그쵸. 지금 이 시국에 상장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급등하는데요. 아무튼 상장 철회 그나마 좀 잘한 결정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골프존 커머스인가요? 여기도 상장 처리하는 것 같고 지금 회사들이 상장하려다가 다 미뤄요. 그 밀리의 서재도 그런 것 같고 지금 너무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럴 때는 좀 공모주청에 그러니까 상장 안 하겠다 후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카카오 게임즈 조주분들한테는 좀 다행인데 아무튼 라이온하트는 상장 처리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방송은 다 해드렸고 오늘 참 지금 나스닥 선물은 좀 올라가네요. 다행히. 근데 또 봐야죠.
주가들 뭐 AP 시스템도 그렇고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뭐 이렇게 참 아까 뭐 SKC도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긴 보고서예요. 이게 요약하는 거 쉽진 않은데 그래도 이런 긴 보고서는 한번 이렇게 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드렸고, 판단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다 괜찮은 기업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만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둘 건지, 그러니까 SKC 같은 건 동박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이게 성장 동력이고, 반도체 유리기판 요거는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너무 큰 기대하시면 안 돼요. 고객사 확보될 때까지 되면 좋고, 메인은 저 두 개고, 근데 최근에 주가 너무 많이 빠졌죠, 과도할 정도로. 그리고 BNK는 너무나 저평가돼 있는데 배당도 많이 주고, 다만 은행이라 성장은 하긴 어렵고, AP 시스템도 본업보다는 이제 부업이죠. 옛날엔 본업이 지금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만 부업에서 후공정 장비, 새로운 반도체 장비, 요게 뭐 플라이드 머티리얼 독점하던 건데 요거를 깨뜨리면서 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주가 워낙 지금 시장 분위기 안 좋으니까. 아무튼 기운들 내시고, 오늘 뭐 또 저녁에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겠지만 힘들 내시고, 아무튼 내일 금요일, 내일은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증권사 리포트 진짜 무료로 좀 보게 좀 해달라. 그래서 보는 거 좀 디테일하게 제가 함께 배우기 쪽에 토요일날 올려드릴게요. 정보 보는 법 2탄 해가지고. 네,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